물기를 머금은 눈이 대지를 덮은 1월 중순 주PD가 창경궁을 찾았습니다. 오랜 세월 창경원으로 익숙했지만 창경궁은 경복궁, 창덕궁에 이어 세 번째로 세워진 엄연한 조선의 궁궐입니다. 구대왕 성종이 15세기 후반 세 분의 대비에게 거주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지었습니다. 빈 땅에 지은 것은 아니고 태종이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지내던 수강궁을 대폭 확장해 정식 궁궐로 만들었습니다. 창경궁의 정문은 홍화문입니다. 경복궁의 광화문, 창덕궁의 도나문처럼 궁궐 정문 이름에는 모두 될 화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 모두 아시죠? 보통 궁궐 정문 앞은 임금과 백성의 만남의 공간이기도 한데요. 홍화문 앞에서 정조 임금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이해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느 궁궐이든 정문을 들어서면 돌다리를 만나게 되죠. 왕이 있는 신성한 공간과 일반 공간을 분리하는 금천교인데요. 창경궁의 금천교는 옥구슬같이 맑은 물이 흐른다는 뜻의 옥천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의 5대 궁궐 중에 금천교 아래에 실제로 물이 흐르는 곳은 이곳 창경궁이 유일합니다. 옆에서 보면은 아치 사이에 도깨비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물길을 타고 들어오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옥천교를 지나면은 곧바로 정전으로 들어가는 문, 명정문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궁궐에서는 정문부터 문 3개를 통과해야 정전에 들어가는데 창경궁은 문 2개만 넘으면 됩니다. 정문에서 정전까지 이르는 공간이 그만큼 협소하다는 얘기입니다. 명정문을 지나 궁궐의 얼굴이자 중심인 정전구역에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당에 박석이 깔려 있고 양편으로 품계석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창경궁의 정전, 명정전은 밝은 정치를 하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느 궁궐과 마찬가지로 신하들의 할애, 과거시험, 궁중연회 등 공식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명정전이 다른 궁궐과 아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향이 동향이라는 점입니다. 임금은 남면한다는 전통에 따라 정전을 비롯한 궁궐의 주요 전각들은 남향으로 배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창경궁의 명정전은 궁궐 정전 중에 유일하게 동향으로 지어졌습니다. 임금은 남쪽을 향해 앉는다는 원칙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종묘입니다. 창경궁 남쪽으로 종묘구역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왕의 신주를 모신 국가사당 종묘는 조선에서 가장 신성시되던 장소였던지라 이 종묘 권역을 피해 창경궁의 정문도 궁궐 동편에 동향으로 낼 수밖에 없었고 정전인 명정전과 주요 전각들도 동쪽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경복궁의 근정전이나 창덕궁의 인정전이 웅장한 중층인데 반해 명정전은 단층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애초에 창경궁이 왕의 통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왕실 여인들을 위한 생활 공간으로 창건되다 보니 정전도 상대적으로 작게 지어졌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은 명정전은 한눈에도 연륜이 느껴집니다. 단청도 빛이 바랬고 건물 안팎이 낡았습니다. 사실 명정전은 조선 궁궐의 정전 중에 가장 오래됐습니다. 성종 때 지어진 후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광해군 때 중건된 건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400여 년 세월을 견딘 건물입니다. 이런 역사적 가치가 인정돼 명정전은 국보로 지정돼 있습니다. 정전 서쪽에 마치 부속 건물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 건물은 숭문당, 말 그대로 문을 숭상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공부하던 곳, 즉 경연이 열리던 곳입니다. 경연은 왕에게 의무처럼 부여된 매일매일의 공부인데요.
연산군처럼 무시해버린 왕도 있었지만 성종은 조선 왕 중 압도적으로 많은 9,000번이나 경연에 참석했습니다. 어느 궁궐이든 정전 근처에는 왕이 실제로 업무를 보던 집무실이 있죠. 편전인데요. 창경궁에서 편전은 명정전 남쪽에 있는 문정전입니다. 그런데 주PD는 문정전에 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비극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세자 뒤주 사건입니다. 사도세자는 태양이 이글거리는 7월 삼복더위에 문정전 마당 한가운데 놓인 뒤주 속에 8일간 갇혀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도세자의 시신은 문정문을 통해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주PD가 문정문을 나와 사도세자가 간 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사도세자는 지금은 숲으로 조성된 구역을 따라 동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걸어서 2, 3분 남짓 가면은 궁궐 담장이 나오고 문 하나가 보입니다. 선인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을 통해 사도세자는 궁궐과 영영 이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세자의 비극이 곳곳에 배어있는 창경궁에서 그의 아들 정조 임금이 재위 기간의 거의 절반을 지냈다고 하니 그 운명의 기구함이 더욱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선인문으로는 사도세자뿐 아니라 사약을 받고 죽은 장희빈의 시신이 실려나갔고 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난 연산군, 세자빈에서 폐위된 소현세자의 부인 강빈이 궁궐을 떠난 문이기도 합니다. 선인문, 인을 널리 펼친다는 문 이름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서울의 얼굴 중 하나인 숭례문이 방화로 불에 탄 일 모두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엉뚱하게도 창경궁 문정전이 얘깃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숭례문 방화범이 사건 2년 전에도 문정전에 불을 지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마침 현장에 있던 관람객이 소화기로 신속하게 불을 꺼서 문정전 문짝 하나만 태우고 끝났는데요. 이 방화범이 뒤에 숭례문을 전소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창경궁을 아직도 창경원이라고 하는 분이 가끔 있는데요. 사실 1900년대 이후에 창경궁은 창경원이라는 이름으로 더 오래 불렸습니다. 한일 합병 직전인 1909년에 일제는 창경궁을 공원인 창경원으로 바꿨습니다. 당시 대한제국 황제인 순종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놀이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창경원에는 동물원과 식물원, 놀이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서울의 대표적 유원지가 됐습니다. 벚꽃도 대량으로 심었습니다. 지금 창경궁의 남쪽 구역은 별다른 건물 없이 빈터로 남아있는데요. 원래는 권례각사, 즉 도총부를 비롯한 여러 부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권례각사 구역이 창경원 시절 동물원이 있던 곳입니다. 호랑이, 사자, 코끼리, 낙타 등 각종 동물들이 옛 궁궐에서 관람객을 만났습니다. 창경원 원숭이라는 말이 있죠. 구경거리가 됐다는 걸 말할 때 쓰는 이 관용어는 궁궐이 동물원이 된 그날의 우울한 흔적을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70년 넘게 유원지로 남아있던 창경원은 1983년에야 창경궁으로 제 이름을 찾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지고 놀이시설은 철거됐습니다. 봄마다 창경원을 벚꽃으로 뒤덮던 벚나무는 여의도 윤중로로 옮겨져 지금도 봄마다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창덕궁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창경궁은 동궐이라는 이름으로 창덕궁과 한 권역에 자리 잡은 일종의 보조 궁궐 대접을 받기도 하면서 동시에 궁궐의 제반 요소를 다 갖춘 독립적인 궁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성격이 유원지로 완전히 뒤바뀐 애처로운 역사를 지닌 궁궐이기도 합니다. 아직 많은 전각이 미복원 상태로 남아있는 창경궁을
어엿한 궁궐로 제 모습을 찾아주는 것은 이제 우리 후손들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왕과 여인들의 사적인 공간인 내전 권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피디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